이런데 이렇게 찍찍이 밴드를 달아 가지고 이렇게 뗐다 붙였다 하거나 붕대 같은데 할 때 여기다 이렇게 넓이는 뭐 알아서 하십시오. 그래서 뭐 넓은 게 있고 좁은 게 있으니까 딱 붙여 가지고 찍찍이 밴드를 열었다 닫았다 또는 여기다 붙여 가지고 똑딱이로 열었다 닫았다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똑딱이는 약간 좀 부실할 것 같긴 한데 또 이런 것을 농사용 케이블 타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이렇게 뭐 커튼 묶을 때도 그렇고 케이블 타이를 묶을 수 있는데 그거를 그냥 그 찍찍이 밴드 방식이나 이렇게 똑딱이 방식으로 똑딱인데 길게 돼 있어요. 똑딱은 딱 잡게 할 수 있고 다시 열고 똑딱이가 고장이 잘 안 나면 더 좋겠죠. 오랫동안 이렇게 사용해도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똑딱이 길게 묶는 끈으로 사용하거나 봉투 같은데 똑딱이를 딱 붙여서 똑딱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 봉투 같은데 찍찍이 밴드를 붙여서 넓은 것도 있고 뭐 크기별로 다양합니다. 이렇게 딱 붙였다 뗐다 비닐 같은 데도 하거나 박스 같은 데도 이렇게 딱 붙였다 딱 똑딱 하거나 이렇게 되게 괜찮겠죠. 쌈박하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뭐죠? 배관 배관용 그 난방 그도 할 때 저기 보일러실에 저기 뭡니까? 수도 주는 거 아니나 아니면 이렇게 물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배관 보온재로 보온재로 사용하는 데다 비닐을 넣어주면 훨씬 따뜻하다고. 제가 이거를 효과가 별로 없어서 다 뜯어버리고 비닐을 갈아놨더니 오히려 더 좋더라. 하나도 이상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비닐에다 뽁뽁이를 결합한 제품을 해가지고 배관 보일러 이렇게 하면 되게 좀 괜찮을 것 같은데요. 배관이 꾸불꾸불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감아놔서 뽁뽁이하고 비닐의 결합 제품을 그렇게 해서 제품으로 만들어내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거기다가 이렇게 배관 보온재잖아요. 그러니까 배관 보온재인데 거기다 똑딱이 방식 딱 부착을 해가지고 똑딱이로 하거나 자체적으로 견고하게 부착이 돼서 똑딱이 방식으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아니면 찍찍이 밴드 방식으로 붙여가지고 찍찍이 밴드 방식 이렇게 이것도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네, 하다 보면 그냥 테이프를 이렇게 붙이는데 그냥 뭐 어떤 투명 테이프 이렇게 딱 붙여버리죠. 붙여버리는데 뭐 그런 제품도 있을 수도 있고 그대로 사용하셔도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이거 배관 보온재가 약간 이렇게 감싸주면 이렇게 거기 딱 이런 방식이 아니더라도 되게 감싸줘가지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통이 이렇게 있는데 안에가 이렇게 벌어져 있어요. 그럼 사이로 냉기가 들어온다는 거죠. 그리고 보온 효과도 그렇게 안 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게 차라리 단열재잖아요. 단열재인데 단열재를 이렇게 얇게 들어가고 거기다가 비닐을 결합시켜가지고 단열재가 얇게 들어가서 단열재인데 얇게 감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괜찮죠. 이렇게 단열재인데 좀 부드럽게 만들어서 비닐을 결합시켜서 감을 수 있게 하면 이게 더 나을 것 같은데 비닐이 훨씬 나아요. 비닐이 한 겹, 두 겹 이렇게 들어가면 훨씬 나아요. 배관 보온재는 항상 얼어요. 그래서 비닐을 감은 데는 얼지 않아요. 그래서 비닐을 이렇게 차라리 감는 게 낫겠다. 차라리 그 생각이 들거든요. 배관 보온재인데 얇게 좀 유연하게 만들어서 비닐을 붙여서 한 겹, 두 겹 이렇게 감는 식으로 들어가는 그런 제품 만드시면 제 기술에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이스박스 같은 데도 제가 이렇게 단열재를 집어넣는 아이스박스 말씀을 드렸고 거기다 비닐을 안에다가 같이 결합한 제품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단열벽지, 집안에 있는 단열벽지 안에도 비닐을 결합시켜서 훨씬 따뜻하다. 스티로폼 같은 데도 스티로폼과 스티로폼을 두껍게 가는 여러 겹으로 가서 기타 비닐이나 단열재, 구정 알루미늄 이런 걸 넣어주거나 구정 알루미늄을 가루를 넣어줘 붙여가지고 스티로폼을 만들어줘서 그래서 이렇게 열이나 냉기가 반사복사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비닐을 결합한 그래서 여기
지붕에 그 판넬에다가 이렇게 스티로폼 붙여놓은 거 있잖아요. 그 사이에도 단열재를 같이 결합한 제품으로 가볍게 만들거나, 지붕에 판넬 플러스 단열재 플러스 비닐이에요. 이렇게 그렇게 들어가는. 그래서 단열재인데 그 사이에 비닐이 있으면 훨씬 더잖아요. 무게도 가볍고, 스티로폼이 그렇게까지 딱히 이게 방안을 해내나라는 그 사이로 이렇게 들어오니까 이 단열재는 좀, 그리고 사이로 이렇게 촘촘히 이렇게 시공을 할 수 있어서 이게 더 낫지 않을까. 또는 그 스티로폼이라면 그 사이에 비닐을 넣어가지고, 비닐이나 단열재를 넣은 제품으로 이렇게 천장 이렇게 그 지붕 시공을 하시면, 판넬하고 붙여 있잖아요. 지붕 판넬하고 스티로폼 붙여 있는 그걸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네네. 그 다음에 그 보험 보냉제, 보험 보냉팩, 야쿠르트 아줌마의 이런 데도 이렇게 보면, 제가 보험 보냉팩이나 이렇게 아이스박스 같은데 하나 금속을 하나 넣어가지고, 또 단가 센 건 원래 이제 스티로폼을 넣지만 금속을, 얇은 금속을 넣어주거나 구정 알루미늄을 넣어주거나 단가 세면 이렇게 해가지고 그 오목한 호물 갖다가 어떤 식으로든 파주는 거. 그러면 이게 스티로폼 자체에다가도 파서, 스티로폼 자체에다 오목한 홈을 파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열이나 냉기가 오목한 홀처럼 부딪히면 반사복사하도록 이 기술을 씁니다. 석고보드 같은 데도 이렇게 해서 열이나 냉기를 반사복사하거나, 합판 같은 데도 오목한 홈을 파서 열이나 냉기를 반사복사, 좀 덜하겠죠. 금속이 제일 나아요. 근데 금속에도 오목한 홈을 파서 열이나 냉기를 반사복사하거나, 천장에 이렇게 조명을 반사복사하거나, 이런 데 히터기나 냉장고, 이렇게 에어컨 이런 데 없고 오목한 홈을 봐서 열이나 냉기를 반사복사합니다. 뭐 그렇게 하시면 냉풍기나 선풍기에도 쓸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뭐 어떤 공기가 지나고 액상이 들어가는 통로에다 오목한 홈을 파서 온도를 차갑게 만드는 이런 기술도 쓸 수 있습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화목난로 같은데 오목한 홈을 파서 이렇게 오목한 홈을 파주거나, 볼록한 구조물을 넣어주고, 근데 돈이 추가로 들잖아요. 오목한 홈을 파서 열을 하면 싸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볼록한 구조물을 넣어서 자갈처럼 열이 축적할 수 있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체력열이 오목한 홈 단가가 싸다는 점에서 오목한 홈을 파주면 열이나 냉기를 반사복사한다는 점에서 화목난로 같은 데는 기타 금속 부분 또는 고무 부분, 플라스틱 부분, 뭐 소재가 뭐가 되는지, 그 다음에 그러면 그 종이 박스도 되겠네. 그렇죠. 종이 박스도 오목한 홈을 파가지고, 겉으로는 평판이 있을 수 있고, 아니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제품이 있고, 이렇게 해서 열이나 냉기를 반사복사할 수 있어요. 겉으로는 평판이어서 안에 오목한 홈을 파져서 종이 박스로 만들거나, 플라스틱, 고무, 금속 다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그 플라스틱 골판지 같은 데도 이삿짐을, 이것도 오목한 홈을 이렇게 파준다. 양쪽으로 파주면 좋겠죠. 쿠션을, 신발 밑창 같은 데도 쿠션을 만들어 주거나, 기타 이렇게 괜찮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평판이고요. 겉으로는 콩판이고, 그 다음에 야영 발패 모드도 겉으로는 평판이고, 이렇게 고목한 홈을 파고 양쪽으로 파가지고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 오목한 홈을 파가지고 열이나 냉기를 반사복사할 수 있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단열벽지 같은 데도 이렇게 오목한 홈을 파서 열이나 냉기를 반사복사할 수 있을까요? 석고보드 같은 거, 석고보드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면 합판 이런 거, 기타 뭐 이렇게 소재가, 건축 소재가 뭐가 됐든 금속이든 플라스틱이든 오목한 홈을 파서 열이나 냉기를 반사복사한다. 그럼 플라스틱 창문에도, 유리창에도 가능하겠네요. 그럼요. 그렇게 하셔도 오목한 홈을 파서 돋보기 같은 거는 열이 이렇게 빛이 증폭이 된다. 그리고 이렇게 군사 무기로 삼아서 태우는 구조로 가져가거나, 오목한 홈을 파가지고 이런 것을 해서 태양광을 집중시켜서 이렇게 물을 끓이는 데 발전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음식을 익히거나, 괜찮죠.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다이아몬드 코팅을 해가지고 빛이 이렇게 어느 각도에 들어오든 이게 빛이 증폭되는 이런 것을 플라스틱 창문, 유리창 같은 데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걸 오목한 홈을 파서 증폭한다. 그럼 이것을 자동차 전조등이나 가로등 같은 이런 빛을 증폭하는 데 사용하거나 다이아몬드 코팅을 줘서 가로등 빛이 넓게 펼치게 하는데 이런 데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스피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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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확성기 이런 데다가 오목한음을 봐서 이렇게 증폭을 할 수 있죠. 뭐 이런 데 같은 데 이렇게 보면 이렇게 쭉 빼가지고 안에다가 금속 구조가 돼. 금속 구조면 더 좋겠죠. 이렇게 오목한음을 봐주면 빛이 증폭되어서 멀리 가는데 이것을 레이저광 증폭할 때도 이 기술을 쓸 수 있습니다. 레이저광이나 빛을 증폭하는 구조로 이것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뭐 광소미선 같은 데도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광소미선 같은 데도 안에 오목한음을 파주면 이렇게 빛이 계속 증폭하면서 멀리 전송되는 기술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리 같은 데도 되겠네. 구리도 그렇죠. 구리도 이렇게 구리가 이렇게 전기가 흐르잖아요. 전기가 흐르면은 그 안에가 전기가 흐르는 것을 동일한 금속이면 더 좋겠죠. 스파크 현상이 일어나니까 동일한 금속에서 오목한음을 파주면 전기가 흐를 때도 거기 계속 이렇게 증폭하면서 전기가 갈 수 있어요. 이렇게 타이트하게 붙여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구리줄이 있고 거기 구리줄을 감싸는 것이 오목한음. 구리줄이 이렇게 있고 무슨 말이냐면 구리줄이 이렇게 있다. 구리줄이 이렇게 있잖아요. 구리줄이 있으면 이걸 감싸는 거기에 감싸는 형태로 들어가서 아니야 이 두 개를 아예 결합시킨 제품이어도 되죠. 두 개를 이렇게 오목한음이 파진 놈하고 이거 같이 딱 결합이 되어서 타이트하게 붙어 있어도 그런 건에서도 증폭되어서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통신선이나 구리선도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두 가지를 결합을 해버리는 거죠. 네, 그것도 제 기술이다. 이렇게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오목한음을 파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브레이크 어떤 그 뭐죠? 액상 이렇게 모든 그 뭐냐 그게 이렇게 브레이크 액상이 얘기했다 판을 밀어낼 때 여기 오목한음을 파가지고 증폭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것은 뭐 다른 데도 다 이렇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유압구조 모든 유압구조의 기술을 사용 오목한음이 뭐가 됐든 이것도 제 기술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이것을 골프채 같은 데도 오목한음을 파가지고 이렇게 장타를 날릴 수 있어요. 이것도 제 기술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골프공 같은 것도 이렇게 약간 오목한음을 약간 큰 거를 몇 개를 넣어주면 변화구가 됩니다. 훨씬 바람을 잘 받아요. 그런 너무 많이 주면 완전 변화구가 되어버립니다. 골프동 같은 데도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겠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직접 뭐 물놀이용 부표 같은데, 네, 부표 같은데도 이렇게 우리가 쓰잖아요. 그럼 부표 같은데도 이렇게 오목한음을 파주면 훨씬 더 이렇게 거기 이렇게 물이 이렇게 잘 받쳐갖고 양력으로 이렇게 배 같은데 밑판에 이렇게 철판 녹슬지 않는다는 보장 속에서 배나 고무보트 이런데 물놀이용 매트에 오목한음을 파주면 물이 이렇게 받치는 효과를 가지게 돼요. 그래서 비행체 같은 데도 윙에다 이렇게 오목한음을 파주게 되면 동체 같은 데도 비행체 무게가 이렇게 들어 올려주는 효과를 가지게 되는데요. 그것은 제 기술이 되겠죠. 오목한음이 뭐 모양이 어떻든 간에 뭐 동그랗든 네모나든 길쭉하든 뭐 오목한음을 봐주면 양력 이렇게 공기의 힘으로 띄어 올려진 그런 부력 이렇게 띄어 올려주는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이것도 제 기술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목관 홈을 파서 빛을 이렇게 조명의 반사가스로 사용하거나 이런 것도 사용할 수 있다. 오목관 홈을 파서 이렇게 어떤 용기 안에 뭐 그릇이다, 주방 그릇이다 그러면 그래서 물이나 냉기, 또 열이나 냉기, 그다음 압력을 그것을 가둘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 이렇게 해서 그 오목관 홈을 어느 쪽 방향으로 해주느냐가 중요한데요. 주방 냄비, 코펠 이런 데도 이렇게 오목관홈을 이쪽으로 방향을 향한 나팔관처럼 만든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지는 않아요. 모양은 다양한데 열을 가하면 여기 열이 이쪽으로 해서 이 안쪽으로 집중돼서 고온고압으로 이렇게 주방 코펠이나 주방 그 냄비 같은데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겠죠. 그 후라이팬 같은 데는 아예 드러나가지고 그 오목관홈을 파주면 음식이 잘 달라붙지도 않아요. 이런 구조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유리 뚜껑이나 또는 플라스틱, 금속 뚜껑 이런 것을 2중, 3중 뚜껑으로 해주면 훨씬 더 고온고압이 되는데 압력밥솥과 같은 효과를 가집니다. 코펠 같은 데는 주방 냄비 모든 데에 사용할 수 있고 아이스박스, 보온병, 텀블러 이런 데도 용기에도 사용할 수 있고 이것은 이제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또는 여기서 이렇게 냄비인데 이 안에다가 물을 넣어가지고 이게 끓일 수 있는, 눌지 않게 끓일 수 있는 수비드 장치. 이게 또 수분만 잠깐만 넣어주면 수비드로 되고요. 그래서 보온병과 텀블러 같은데 여기다 물을 넣어서 끓여가지고 이렇게 보온병 텀블러를 방식을 사용하시면 되게 대박일 것 같은데 아이스박스 같은 데는 이런 거 물을 이쪽을 끓이는 거죠. 이쪽을 이렇게 전선을 연결해서 배터리나 전선을 연결해서 110, 220 물을 끓이면 이 안에만 가열되고 열만 전달됩니다. 따뜻하게 먹을 수 있어요. 이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보온병 텀블러, 아이스박스 같은 데는 이런 데 물을 집어넣어 계곡물 같은 것을 시원하게 하거나 따뜻한 물을 집어넣어서 온장고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끓일 수도 있고 아이스박스 그 안에서도 그럼 온장고가 이런 식으로 되는 거겠죠. 온장고도 만들 수 있고 냉장고도 사실상 만들 수 있고 차가운 물이나 얼음이 좀 조각이 들어간 차가운 물로 주면 차갑게 되죠. 이것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여기 그 다음에 그 압력밥솥이나 어떤 그 바닥을 얇은 놈, 중간 놈, 두꺼운 놈, 3중 바닥이다. 5중 바닥도 되면 두꺼운 놈 위로 가는 이런 방식의 3중 바닥을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열이 전도가 되어서 열이나 냉기, 그 전기 같은 게 전도돼서 그쪽으로 한 방향으로 다이오드 현상이 일어난다 그랬죠. 반도체에 쓰이거나 이런 기술인데 여기서 이렇게 그 다이오드를 그걸로 만들어요. 뭐 가령 이쪽은 평판이고 이쪽은 두껍게 만들면 이쪽으로 전기가 한쪽으로 흐르게 전기만 열 냉기도 그래요. 이쪽 밑에는 이렇게 얇은 놈 만들어 이건 두꺼운 놈만 두꺼운 쪽으로 전기나 열 냉기가 흐르는데요. 이 기술을 쓰시면 양쪽 다이오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을 단쪽으로 뜬 쪽으로 전도를 하는데 펠티어 소재 같은 데도 쓸 수 있고 이것은 압력밥솥이나 이런 그런 주방 냄비 같은 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네. 그 다음에 찍찍이인데 이런 거 손 얼잖아요. 이거 손 오는데 손가락이 안에다 꺼냈다 폴라포리스 소재가 들어가거나 기타 다른 촌 소재가 들어가서 손가락이 얼지 않게 하는 손가락 진짜로 얼어요. 이거 동상 걸립니다. 겨울에 작업은 너무너무 추워요. 그래서 미칠 듯이 춥습니다. 여기 이거 꼭 제품 필요해. 아니면 그다가 비닐 소재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결합한 제품. 비닐이 안쪽에 있거나 바깥쪽에 있어서 이렇게 물이 바깥쪽에 있으면은 물이 적시지 않죠. 작업은 할 수 있고 바깥쪽에 있으면 여기다가 오목한 홈을 이렇게 파가지고 이렇게 해서 고무를 갖다가 코팅해놨잖아요. 오목한 홈을 파가지고 이렇게 장갑을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장갑이나 이런 데 만드는데 뭐 고무 장갑 같은 데도 이렇게 오목한 홈을 파가지고 이렇게 딱 잡을 수 있게 잘 잡혀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고무 코팅을 좀 줄이고 그러니까 손가락만 이렇게 해주고 이게 가로 부분이나 세로 이렇게 놔주면은 잘 잡혀요.
또는 오목한 홈을 이렇게 파줘가지고 이렇게 하면 잘 잡힙니다. 손가락 끝에도 오목한 홈 파주면 잘 잡힙니다. 이거 쓰시면 제개설입니다. 네. 이거 진짜 일회용, 이거 장갑에다가 끝에 가죽 장갑도 맞아요. 그래서 원가를 그러니까 이런 장갑 만드시면 제개설이 되겠습니다. 비닐 장갑인데 비닐을 여기 딱 끼워가지고 이렇게 찍찍이 밴드 방식으로 이렇게 열었다 풀었다 하면 이것도 장갑이 되는데 그것도 이렇게 춥잖아요. 그럼 그 끝에다가도 이렇게 구정 알루미늄이나 이런 거 안에도 구정 알루미늄이 들어갈 수 있어요. 끝에다가 천이 하나 들어가 손가락이 열지 않게 하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비닐 장갑 같은 비닐로 이렇게 김치 담그고 이러니까 여기서 풀어지잖아요. 이거를 찍찍이 밴드로 딱 감는 식으로 일반 고무 장갑도 그럴 수 있어요. 고무 장갑에는 장화 같은 것도 이렇게 찍찍이 감아서 딱 이렇게 똑딱이 방식도 되고 똑딱이 방식. 양말 같은 데를 어떤 제가 이불천 구름선 이렇게 한다 그랬죠. 그러면 이거를 구름섬이 아니더라도 충전재가 이렇게 들어가서 이불이나 옷을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비닐을 넣어주거나 에어를 집어넣어서 따뜻하게 하는 이런 기술도 있을 수가 있어요. 쿠션이 등받이 쿠션인데 에어로서 그 쿠션을 조절하다. 자동차 의자인데 컴퓨터 의자인데 에어로서 쿠션을 조절하다. 소파인데 에어로서 쿠션을 한 겹 두 겹 여러 겹 주면 무게도 버틸 수 있고 침대인데 에어로서 이렇게 침대에 쿠션을 조절하다. 이것이 하시면 제기술입니다. 베개 같은 데도 에어로서 쿠션을 조절한다. 한 겹, 두 겹, 세 겹 침대 같은 데는 주면 잘 터지지도 않고 여러 군데 바람을 넣어주는 기술구조가 되겠죠. 이것도 제기술이 되겠습니다. 에어옷인데 그걸 가지고도 넣어주면 우비로도 할 수 있고 방안도 할 수 있고 이것도 뭐 이렇게 군용의 어떤 판초의 천 안에 비닐이 들어간 구조. 비닐인데 오목한 홈을 파주면은 방한 구조도 돼줍니다. 비닐 안에 지금 비닐이나 종이 박스 안에 또는 보온 보냉 팩 안에 오목한 홈을 파주면 열이나 냉기를 반사 복사합니다. 여기서 종이 박스도 되고 비닐도 되고 오목한 홈을 소재가 고무도 오목한 홈을 파주거나 플라스틱도 오목한 홈 파 금속도 오목한 홈을 파서 이렇게 열이나 냉기를 반사 복사합니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보온 보냉 팩 같은 데도 가능하다. 이런 것은 뭐 야구르트 하지만 그 가방도 보온 보냉 팩이면 뭐 그것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제 기술이 되겠어요. 뭐 이렇게 마트에서 갖다 주는 보온 보냉 팩 있잖아요. 쿠팡 같은 데서 그것도 역시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트에서 갖다 주는 이렇게 이마트나 뭐 이렇게 쿠팡 뭐 롯데 이렇게 보온 보냉 가방 있잖아. 그거 그 안에 딱 비닐을 집어넣어 주거나 그러면 훨씬 더 단가를 싸게 만들. 비닐을 여러 겹 집어넣어서 단열 효과를 높인 이렇게 보온 보냉 효과를 높인 제품 만드시면 제기적이 되겠습니다. 또는 거기다 고정 알루미늄을 추가로 넣어서 고정 알루미늄 비쌀 수도 있지만 단열을 이렇게 열이나 연기를 반사 복사할 수 있습니다. 쓰시면 제기적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파티션 아시죠? 건물에 이렇게 구획하거나 소음 방지하는 이렇게 파티션에다가 스펀지 같은 형태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뭐 유산 소재면 돼. 그렇게 해서 열이나 어떤 방음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기술 쓰시면 되게 스펀지 파티션의 길이를 쭉 빼가지고 위에까지 방음을 하거나 밑에까지 방음을 하거나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 소음 방지 기술로서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그 양말 같은 데인데 양말에다가 이렇게 그 전기를 방식을 배터리나 이렇게 해서 양말에 보온을 해줘서 손 같은데 이렇게 따뜻하게 하면 좋은데 그것도 제 기술입니다. 손발 링증이 있는 분들 또는 양말을 이불천 구름섬 이렇게 하되 충전재가 구름섬이 아니더라도 돼요. 이렇게 하면 그것을 충전재가 구름섬이 아니더라도 이런 양말 같은 거, 장갑도 그렇게 만들 수 있고 옷도 다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따뜻하게 목도리도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이걸로 에어 침낭을 이런 방식으로 만들거나 이불도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에어 침낭이 아니라 침낭도 이렇게 이불천 구름섬 그렇게 하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침낭도 이렇게 만들 수 있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에어 침낭, 에어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슉슉슉 집어넣어서 그거를 딱 한 겹, 두 겹, 여러 개 그 안에 뽕당 천과 결합하거나 고정 알리브링과 결합하는 이런 제품도 있을 수 있다. 뽕당 들어가 잔다. 1인용, 2인용, 3인용, 4인용 에어 집어넣어서 에어 텐트를 만든다. 그냥 직접 부르면 에어 텐트가 자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되게 싸게 갖고 고기 이렇게 말아가지고 갖고 다니면서 일단 징을 박을 수 있는 게 있고 향을 박을 수 없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텐트 같은데 징을 박는 식으로 이렇게 안쪽에 징을 박을 수 있게 텐트를 가공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텐트를 만들 때 에어 텐트가 됐든 바닥은 에어가 없거든요. 그래서 바닥에 한 겹, 두 겹, 세 겹은 굳이 따로 갖고 다닐 필요 없이 에어를 집어넣으면 바닥 쿠션이 만들어지는 이런 이런 텐트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에어 창문 만들 수 있는데 에어를 한 겹, 두 겹, 세 겹 넣어서 창문을 방한 구조를 벽에다 붙이거나 바닥 매트로서 한 겹, 두 겹, 세 겹, 여러 겹으로 하면 쿠션이 되잖아요. 두께를 틀리게 해서 대중소 들어가도 이렇게 됩니다. 이것도 제 기술이 되겠어요. 또는 커튼하고 붙여가지고 커튼 자체가 그냥 에어 커튼, 공장 같은데 좋겠죠. 에어 커튼으로 딱 펼치면 에어 중인데 방한 구조는 가축 축사, 또는 농사용 이렇게 안에용, 바깥용 이래서 여러 겹을 해서 방한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가축 축사, 그 다음에 가축의 옷 같은 데도 에어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옷을 만들고 층과 결합할 수도 있고, 계집이나 이렇게 동물집도 에어로서 만들고, 창고도 에어로서 이렇게 칙칙 한 겹, 두 겹, 공무원이 단속하면 바람 빼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되게 딱히 뭐 어떨지 모르겠는데. 네. 그 다음에 물놀이용 모든 제품 고무 에어를 여러 겹 준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 그 다음에 구명조끼 같은데 안에 이렇게 공기 넣는 게 바깥에 공기 넣는 거 여러 겹으로. 그러면 생명의 지장이 외부 이렇게 스크래치 되거나 바람 빠져도 안에 거 살아서 생존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 에어 옷을 그냥 아예 그냥 구명조끼 한 겹, 두 겹, 세 겹 하면 체중을 갖다 지탱할 수 있습니다. 사람 몸무게가 좀 나가도 한 겹, 두 겹, 세 겹으로 해주면 충분히 그 안에서 이게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만드시면 되게 에어옷을 딱 입으면 퐁퐁퐁퐁 이렇게 괜찮겠죠. 싸게 만들 수 있고 또 비싸지 않아요. 이게 그래서 그다음에 이런 거를 갖다가 집안에서 이게 비닐봉지 같은데 자전거 바람 넣는 것 같은 슉슉슉 집어넣어 좀 에어가 들어가서 뚜껑식으로 딱 이렇게 플라스틱 작은 싼 뚜껑을 하면 되죠. 이렇게 해가지고 집안에서 쿠션을 넣어준다든지 필요할 때가 있어요. 보통 신문지 말아서 쓰시잖아요. 네.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기내용 가방이라든지 모든 가방 구조에 이렇게 에어를 한 겹, 두 겹 넣어서 안에를 깨지지 않게 부분적이나 전체적인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네네. 또는 구정 알루미늄을 안에 집어넣어 줘가지고 이렇게 비닐을 집어넣어 주거나 구정 알루미늄에서 물이 이렇게 안에 있게 깨지더라도 바깥으로 흘러나오지 않던 액상이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에 깨지는 거는 그 안에다가 넣어줘가지고 밀봉을 해서 이게 갈 수 있도록 딱 집어넣어 그 안에 액상이 흘러나오지 않게 되는 거. 그것도 꼭 깨지지 않게 에어를 집어넣어서 할 수 있고, 종이 박스 같은 데다가도 보온보냉팩에다가도 에어를 집어넣어서 한 겹, 두 겹, 세 개에서 보온병 깨지지 않는 그런 보온보냉팩, 그런 종이 박스, 그런 비닐을 만들 수 있습니다. 비닐인데 한 겹, 두 겹, 여러 겹으로 세 겹 비닐을 넣어서 이렇게 비닐인데 여러 겹으로 넣어줘가지고 이렇게 좀 더 탄탄하게 깨지지 않게 쿠션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자동차 타이어나 군용 타이어 이런 타이어 부분 또는 오토바이 타이어, 자전거 타이어 안에 공기 넣는데 바깥에 공기 넣는 데가 따로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바깥에 이렇게 터져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공기 부양정 이런 데도 여러 겹으로 공기를 넣어주는 공기 부양정, 그다음에 고무보트 이런 데 물놀이용 매트 여러 겹으로 한 겹, 두 겹, 세 겹 이렇게 넣는다는 거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항공용 담요 같은 데도 이렇게 부분적으로 구름 소멸에 충전재를 넣어서 가슴이나 배를 덮는 그런 거 항공 담요를 만드시거나 항공 담요에다 비닐을 결합시켜서 보다 따뜻하게 하라. 판초이 안에
판자에서 안에 비닐을 넣어서 또는 구정 알루미늄을 집어넣어서 또는 단열재를 집어넣어서 판자를 만드시면 방음 구조로 딱 좋죠. 방수가 잘 안 깨져요. 텐트 안에도, 텐트 천 안에도 비닐을 집어넣고 그냥 구정 알루미늄 또는 단열재를 집어넣으니까 텐트를 만드셔서 단열재가 아주 얇아도 되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방수가 안 깨져요. 뭐 차호루 같은데, 화물차 호루나 그다음에 야외 적재형 이런 이렇게 천 같은데 그 안에다가도 동일하게 그 비닐을 또는 구정 알루미늄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또는 거기다 오목헌홈을 파서 비닐 안에 체온을 반사복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이불이나 옷 같은데 오목헌홈을 파져가지고 그래서 체온을 반사복사하는 그런 구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장판 같은데 이렇게 오목헌홈을 파주고 겉에는 평판이고 그러면 열이나 냉기를 이렇게 반사복사할 수 있어요. 그것도 제 기술이 된다. 되게 따뜻하겠죠. 장판인데 그럼 여러 겹으로 해주면 더 좋겠죠. 장판도 그렇고 그럼 벽지도 그렇고 단열 벽지도 이렇게 만들 수 있겠네. 그럼요. 그렇게 일반 그 종이 박스나 종이 골판지 골판지 만드는데 종이 박스 오목헌홈을 양쪽으로 파져서 겉으로는 평판이고 골판지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건 플라스틱 이삿짐 플라스틱 그것도 그렇고 플라스틱 골판지에도 이렇게 만들 수 있고요. 이렇게 골판지로 만들 수 있다. 이것은 제 기술입니다. 되게 고무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신발 밑창, 깔창 이런 데도 깔창도 돼. 그다음에 여기 플라스틱 이런 금속 구조에도 동일하게 이 기술을 쓸 수 있습니다. 이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얘들 층간소음할 때 이게 층간소음할 때 한 겹, 두 겹, 세 겹짜리 이렇게 해가지고 전기요나 전기 장판에다가 이렇게 야용 발포 매트를 같이 결합한 제품 만드시면 허리가 아파요. 그걸 한 겹이라도 쿠션을 좀 주는 어떤 형태도 전기요나 전기장판 카페트럭에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전기장판 모노륨으로 되어 있죠. 바닥재. 그럼 거기다가 기존에 전기요가 좀 괜찮은 놈 끼워서 하면 싸게 끼웠다 이렇게 뺐다 끼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싸게 할 수도 있는데 그 방식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회사에서 우리가 그러면 속 내용 보내줄게 전기요 같은 거 보내줄게 그러면 모노륨은 괜찮다고요? 그러면서 안에 딱 끼우는 방식으로 하면 되게 싸게 제작할 수 있겠죠. 이런 형태를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비닐 같은 데도 이렇게 얇게 들어가서도 오목헌홈을 파가지고 이렇게 나노 구조 오목헌 파가지고 비닐을 비닐을 열이나 냉기를 반사복사할 수 있어요. 비닐 천 같은 구조 그다음에 이런 데도 가능하고 고밀도 탄력형 쿠션, 고밀도 탄력형 쿠션, 고밀도 탄력형 쿠션, 고밀도 탄력품 많이 들어 유사한 소재로 해서 이런 방식으로 하면 침대를 만들거나 스프링 없는 형태로 자동차 의자 만들거나 컴퓨터 의자 만들거나 스프링 형태가 되게 싸게 제작할 수 있겠죠. 스프링이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대중소 두께를 틀리게 만들면 또 쿠션이 좋아요. 이것은 이런 방법은 고무에도 적용하거나 플라스틱, 그다음 금속 구조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두께를 틀리게 만들어 놓으면 쿠션이 좋아진다는 거죠. 탄력이 좋아져. 그래서 신발 밑창에도 이 기술을 그다음 신발 밑창 그리고 이렇게 해서 병원용 침대나 야전 침대 이런 데도 이렇게 고밀도 탄력형 쿠션, 고밀도 탄력형 이렇게 스프링 없이 침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소파 같은 데도 그렇게 하고요. 이런 방식으로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게 라텍스도 이렇게 두께를 틀리게 해서 들어가면 쿠션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걸 한 겹 크게 할 것보다 이렇게 두께를 여러 겹으로 봐주면 이렇게 라텍스로 이렇게 쿠션이 좋아져요. 그래서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오토바이 헬멧이나 군용 헬멧이나 이렇게 안전모 같은데 고밀도 탄력형 쿠션, 고밀도 탄력형 쿠션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좋겠네. 그럼요. 그렇게 외부에 저항할 수 있도록 충격을
오목헌홈을 그쪽으로 바깥을 향해서 충격을 반사복사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텐트청 같은 데도 오목헌홈을 파서 반사복사할 수 있어요. 열 같은 금속에도 오목헌홈을, 겉으로는 평판이고 자동차가 되는 열이나 냉기를 반사복사할 수 있습니다. 괜찮잖아요. 네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보일러 물통 같은 데도 오목헌홈, 겉으로는 평판이지만 안에는 오목헌홈을 파서 열이나 냉기를 증폭하거나, 김치 냉장고, 에어컨 이런 데도 금속 아니더라도 금속 플라스틱이라도 오목헌홈을 파서 열이나 냉기를, 그러니까 안에 숨겨져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열이나 냉기를 반사복사할 수 있습니다.